정확성은 현대 전쟁에서 꽤 중요하죠. 알죠.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러시아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폭탄을 만드는 게 좋은 일임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 사건들을 보면 러시아 활공폭탄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폭탄들은 러시아군을 맞히는 데는 정확합니다. 러시아를 폭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국 폭격을 막지 못하는 듯합니다. 영국 국방부, 즉 MOD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고강도 활공폭탄 공세에는 몇 가지 큰 단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격에서 발생하는 아군 오폭률은 잘못된 절차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가 너무 자주 스스로를 폭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국 국방부는 특유의 절제된 방식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탄약을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는 왜 자꾸 스스로 공격하나? 크렘린은 아무 답도 없고 수치글은 러시아가 활공폭탄을 도입한 뒤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방부는 에스트라와 같은 오픈소스 정보그룹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해 2026년 현재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영토와 자국에 활공폭탄 25발을 투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5발의 대형 폭탄이 러시아 군인과 민간인에게 떨어지는 비율로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결국 자국민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셈입니다. 이 수치의 긍정적 점은 러시아가 자국을 더 잘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가 자국의 활공폭탄으로 스스로를 공격한 사례가 143건 기록되었으며 이는 월 평균 11.9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은 더 심각했습니다. 러시아는 활공폭탄으로 스스로를 월 평균 13.75회 공격했으며 연간 총 165건에 달했습니다. 결국 잘했다는 말밖에 없네요. 러시아가 자기 자신에게 폭탄을 투하한 사례가 25건뿐인 게 최선이네요. 크렘린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한쪽 눈만 멍들게 했다고 자축할지 모르지만 자국 무기의 위력을 직접 겪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그리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군 오폭이 25건이나 발생한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5월 16일 활공폭탄에 맞은 러시아 벨고로드주 도보바 주민이라면 푸틴과 측근들에게 분명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푸틴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집을 강타한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활공폭탄이 그들의 생명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 국민들도 꽤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니까요. 2023년 4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러시아 전투기가 실수로 자국 영토를 폭격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은 벨고로드에서 발생했으며 러시아가 활공폭탄을 전쟁에 쓰기 전 일어난 점이 흥미롭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사건을 항공탄약의 비정상적인 낙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SU-34 조종사가 실수로 자국민을 공격했다는 것을 흥미롭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 조종사는 처음 중 하나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러시아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활공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시를 상대로 끔찍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러시아 조종사가 실수로 벨고로드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러시아야, 이 국경 도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폭탄을 맞아야 하니?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를 충분히 공격하지 않아서 직접 나선 거냐? 빈정거림은 접어두고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가 항공무기의 정확성에 항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고 활공폭탄을 도입한 이후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실패한 활공폭탄 일부가 민간인들에 의해 발견되고 있었고 많은 경우 러시아 국방부조차도 이 빗나간 폭탄들이 언제 발사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인을 죽이는 폭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들은 발견 전 며칠간 떨어진 자리에 방치됐습니다. 그게 러시아 군대 효율성의 정점입니다. 자신에게 폭탄을 쏘는 줄도 모르고 폭탄이 떨어진 뒤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답네요. 이런 활공폭탄 사고를 처리하는 현지 당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겪었다고 같은 매체가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아군 오폭 사건 발생 시 당국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교적 솔직히 공개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공개적이었죠. 앞서 언급한 항공탄약의 비정상적인 낙하라는 발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2024년 중반쯤부터 당국은 탄약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고 대신 최대한 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폭발이 발생했다고만 말했는데 러시아 조종사들이 자국에 폭탄을 투하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4년에 이런 일이 165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러시아가 매번 폭발 원인을 설명해야 했다면 마치 레코드가 튄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난 3년 동안 러시아는 최소 330번이나 스스로를 폭격했습니다. 이건 꽤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타격을 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활공폭탄에서 겪는 주요 문제는 이 무기들이 처음부터 정밀 무기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무기들이 2024년 초 처음 등장했을 때의 초기 분석에서도 그 점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BBC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활공폭탄은 구소련 시절의 기존 무유도 폭탄에 활공 키트를 장착해 중거리 무기로 개조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푸틴 침공 이후 러시아가 내놓은 드문 영리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키트에는 폭탄이 투하될 때 펼쳐지는 특수 날개가 달려있어 폭탄이 목표물을 향해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활공 폭탄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들은 정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 만든 활공 키트 초기 버전은 기본 위성 항법 장치로 경로를 유지했습니다. 이 방식은 목표물을 대략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러시아가 인프라나 군사 자산을 신뢰성 있게 파괴할 정밀도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의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단순히 대량 투하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 개의 폭탄으로 목표를 공격하는 대신 매달 수백 개, 나중에는 수천 개의 활공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2024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약 3,500개의 이런 종류의 폭탄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투하량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2026년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7,987개 활공폭탄을 투하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월간 기록이며 2월에 세운 이전 기록을 1,500개 이상 넘어선 수치입니다.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러시아 활공폭탄은 소련 무기에 활공 키트를 달아 현대적으로 개조한 무기입니다. 그 조합이 완벽할 수 없고 매달 수천 개의 활공폭탄을 발사하면 일부 제조 결함이 있는 키트 때문에 폭탄이 목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 항법의 사용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자전을 사용해서 활공폭탄에 전송되는 신호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면 폭탄이 의도하지 않은 목표에 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마 그것이 벨고로드가 큰 피해를 입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벨고로드는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전자전 대응 조치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활공폭탄을 발사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러시아 폭탄이 자국민에게 떨어진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의 활공폭탄 전략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에서 러시아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문제들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국방부가 정의한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형편없는 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숙련된 조종사는 활공폭탄을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이륙시키고 방향만 맞춘 뒤 발사하면 나머지는 폭탄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조종사들은 이제 그것마저 못하는 듯합니다. 영국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사고들은 이륙 전 무장 절차의 부적절함과 임무 중 승무원들의 미흡한 실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활공폭탄이 지원 요원들에 의해 전투기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고 있고 장착이 되더라도 조종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종석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이 훈련받았는지 모든 조종사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할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의 훈련 방식을 본 사람이라면 부실한 훈련이 활공폭탄 5인 사격 사고의 원인 중 하나임이 드러나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러시아는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병 훈련 과정을 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느슨한 훈련 방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예전에는 많은 것을 짧은 기간에 가르치려 했으나 이제는 훈련조차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대부분의 병사가 결국 총알바지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신병들은 전선 배치 전 오후 10일간만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2013년 전에는 러시아가 입대 전 병사들을 5, 6개월 훈련시켰습니다. 훈련 기간은 2013년에 3개월로 줄었으며 이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전이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징집병들은 4개월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약병들은 192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둘 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만큼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일반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훈련 문제들이 조종사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복잡한 기계를 조종해야 하는 인원들입니다. 러시아가 이들에게는 분명히 시간을 들여 훈련시키겠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436대의 비행기와 353대의 헬리콥터를 잃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수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희생되었음을 의미하며 러시아가 조종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훈련 수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조종사들을 잃은 이유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열악한 훈련 방식과 구식 장비의 강제 사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조종사 거의 아무도 근접 항공 지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종사가 사망하고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조종사 훈련을 대충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러시아 조종사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항공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활공폭탄을 발사하다가 자기 영토를 맞추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5월 22일 보도에서 디펜스24는 러시아 공군이 소련 시절에 비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조종사 수요 감소와 통폐합 정책이 맞물리면서 러시아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보다 항공학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훈련용 항공기가 매우 낡았고 조종사들이 주로 타는 것도 구형 수호이와 미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26년에 3개의 새로운 조종사 학교를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수준의 개선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열악한 훈련으로 러시아에 더 많은 활공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마 벨고로드일 겁니다. 미안해요, 벨고로드. 훈련이 이렇게 큰 문제라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게는 충분히 심각한 일이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러시아 군대의 공군과 지상군 모두 일정 수준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충분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는 러시아 공군 인원들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임무를 맡은 노후된 기체에 가해지는 엄청난 부담 역시 아군 오폭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한몫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의 발표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조종사들과 그들의 승무원들은 매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200회가 넘는 출격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180개에서 250개 사이의 활공폭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점점 요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조종사들은 이륙해 공격하고 다시 착륙합니다. 승무원들은 조종사들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24시간 작업합니다. 과로하고 지친 인원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실수로 러시아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푸틴의 비현실적 요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로는 항공기 자체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Su-34와 같은 전투기를 활공, 폭탄 작전에 사용합니다. 그 전투기들은 무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명이 있는데 수호이 계열 전투기의 경우 보통 약 6,000시간 정도입니다. 푸틴이 요구하는 끝없는 출격 때문에 러시아의 항공기들은 빠르게 수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군에서 현역으로 운영 중인 1200대의 항공기 중 550대가 수명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제조 능력은 이러한 손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을 날아서는 안 될 기체들까지도 퇴역하기 전에 마지막 공격 능력을 짜내기 위해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 2026년 2월 2되자 러시아의 리페츠크 공군기지에서 흥미로운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그 기지에는 항공기 무덤 하나가 통째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로스페이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그 무덤에는 미그 29기, 56대, 미그 31기,
25대, 수호위 24기 2대, 수호위 25기 상대, 그리고 수호위 27기 7대가 있습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최소 23대의 다른 항공기가 리페츠크의 보관 램프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항공기들이 퇴역을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가 소련 시절 항공기 기체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SU-34 등 신형 전투기의 출격이 늘어야 하며 푸틴의 활공폭탄 수요 증가로 이 전투기들의 수명이 더 빨리 끝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수명이 다한 항공기들과 지친 승무원, 조종사들이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러시아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폭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 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러시아의 정밀 무기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기계와 부품 없이는 현대 무기 생산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활공폭탄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야기는 러시아 공군 내부 실패입니다. 조종사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 초기에 러시아 숙련 조종사들이 사망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들과 그들의 승무원들은 이미 수명이 다했거나 거의 다 된 기체로 쉴 새 없이 출격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러시아가 자국을 공격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아군 5인 사격이 더 자주 안 일어나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래도 활공폭탄 전략은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푸틴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는 이미 137만 명 가까운 러시아 군인을 우크라이나에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도시로 날아드는 활공폭탄에 대해 자국 군대에 희생되는 민간인들만큼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멸하는 걸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군을 제거하는 데 도움 없이도 충분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조종사들이 러시아인들을 자국폭탄으로 공격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부차의 도살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찾으면 반드시 타격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십 명의 도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이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인상적인 드론 공격 중 하나의 결과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의 무능함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어떻게 푸틴의 패배로 몰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시려면 더 미리테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